오늘 우리 K 증시는 축이주패. 이거는 축구는 이겼지만 주식은 패했다. 뭐 그래서 둘 다 진 거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위안 삼겠습니다. 어제 이강인 어시스트 손흥민 골 보면서 진짜 완전히 그 국뽕이 그냥 정수리 위에 여드름까지 차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무조건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면 반드시 망해.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또 장중한 때 8만전자를 살짝 찍먹하고 내려오는 동안 개별주들, 특히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들이 정말 열심히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좀 지치네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오늘 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서도 업종 상승률 1위를 찍은 섹터가 바로 전기, 전선, 전력 설비 이쪽. 이것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정부 2024년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추진 계획 확정 발표. 아니 미리 얘기했었죠. 오늘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관계로 생색 정보통은 이만 줄일까 하는데 할 거 없어서 줄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엔터주들 모처럼 치고 나갔잖아요. 이것도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JYP 매수 의견 나오면서 일본 진출 기대감을 꼽았는데 요즘 조금 중국 쪽 매출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본에서 우리 K-팝이나 드라마가 왕서방의 빈자리를 이제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날 엔터주들 보면 진짜 일본 진출에 강점이 있는 딱 그 순서대로 하이브, 여기는 하이브 레이블스 재팬, 이 아예 현지 법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FNC 엔터, 여기는 앰퍼샌드원이라는 보이그룹의 그 일본 첫 쇼케이스가 대박이 났죠. 그 다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눈물의 여왕, 이 드라마 제작사인데 이게 넷플릭스 그 글로벌 2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는데 일본에서 특히 이제 1위래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언급한 일본의 보이그룹 7인조 넥스G 이거 데뷔시킨 JYP 이런 순서로 오늘 상승폭이 그대로 크게 나왔죠.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에서 엔비디아는 모처럼 3%대 급락, 반대로 테슬라는 모처럼 V자 반등. 비록 뭐 소문자지만 그래도 하여튼 엔비디아 빠진 거 그대로 똑같은 폭으로 테슬라가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젯밤에는 또 번스타인이 이제 그 전날 미즈호가 테슬라 목표가 후려쳤는데 연 이틀째 이번에는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150에서 $120로 살벌하게 깎아버린 요 번스타인이 또 테슬라에 야 어금니 꽉 물어라를 시전했지만 마침 오늘 테슬라는 복수 혈전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있죠. FSD, Full Self Driving. 이거 프로모션에 들어간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걸 이제 기존 이제 전기차 아니면 완성차 업계에서는 그 FSD 이제 매출 증대를 위해서 테슬라가 요거를 다른 자동차에도 쓸 수 있게 개방을 고려 중이라는 이 풍문을 얘기했었는데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이거 덕분에 테슬라가 목표가 하향을 딛고 급등을 한 겁니다. 사실 뭐 전기차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하고는 관련이 없는 재료긴 한데 오늘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야 테슬라 모처럼 반등했으니까 우리도 올라야지 그러고 약간 이혈령 비혈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내일 뉴스에서 현재 미국 증시는 뭐 야구로 치면 연장전인 것도 모자라서 거의 막판인 14회 말까지 왔다고. 결국 이제 15회 말까지 가면 그냥 뭐 강제 종료가 되든가 아니면 뭐 지금부터 언제든지 하여튼 갑자기 끝내기 한 방으로 이제 파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밤 미국 증시는 멀쩡히 잘 가다가 갑자기 막판에 그냥 거의 폭포수급 대량 매도세가 출현을 하면서 팍 꺾였고 오늘 우리 환율은 또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K 증시도 같은 분위기로다가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하락세. 그리고 오늘 중국, 홍콩 다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만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오면서 니케이 225 지수는 4만 포인트 넘어서도 전혀 지친 기색이라고는 없이 우상향의 언덕길을 막 내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 이거는 뭐 양날의 검무로다가 일본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엔화 가치 더 이상 이 싸구려 취급받는 거 우리 이제는 못 참는다 이런 의지로도 본다면은 이제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는 경제 펀더멘탈만 봐도 역동조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지수는 반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럼 중간에 우리 K 증시는 과연 일본하고 동조화가 맞냐 아니면 중국하고 동조화가 맞냐 이게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저희 집 창문 밖 그 지표로만 봤을 때
요즘 이제 한창 중국발 미세먼지 제철 시즌인데 희한하게 작년하고 올해는 미세먼지가 그 전에 비해서 좀 적어요. 아예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었을 때는 언제냐? 그렇죠. 바로 코로나 락다운 한창 때. 그때는 정말 우리 집에서 보면은 저 남쪽으로는 롯데 시그니엘 그리고 북쪽으로는 행주산성까지 다 보였어. 근데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년 봄철에 비해서는 미세먼지가 너무 하찮아. 하여간 이제 중국은 뭐 경제 지표까지 GDP까지 다 마사지를 하고 MSG를 치기 때문에 저는 실물 지표 중에서는 요거를 가장 신뢰하는데 바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내수 경기를 알 수 있는 가장 투명한 경기 민감 지표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2월 결과가 전달 1월 대비 52% 완전 개망.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1% 감소한 수치로 나와가지고 1,404만 대. 그래서 보면 저는 그 지난주 애플 팀쿡이 그 바이든한테 진짜 찍힐 거 뻔히 알면서 왜 중국 가가지고 왕서방이랑 그렇게 짝짝꿍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최근 애플의 중국 매출 감소에 대해서 아이폰 사용 금지가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스마트폰도 다 안 팔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중국에 공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플 팀쿡도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모처럼 엇갈린 운명을 맞이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뉴욕 증시 주인공은 따로 있었는데요. 우리도 이제 총선 바로 2주 남은 상황이지만 미국도 지금 대선 레이스가 한창 막 불이 붙고 있는데 사실 우리하고 미국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참 많습니다. 일단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의 경우는 거의 한 90%는 비슷한 것 같고 또 요즘은 이제 후보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뭐 정치적 이념도 좋지만 경제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고 또 스스로 이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또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선거 전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모집한 펀드가 목표액 50억을 넘어서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200억 돌파해가지고 완전 돌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급하게 펀드 모집을 마감했다고. 그럼 그 펀드 설정액 50억 이상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설명과 함께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 반드시 그 4월 10일 총선에서의 득표율하고 연결시킬 수는 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치인들이 요즘은 돈도 돈이지만 본인의 어떤 인기 투표 내지는 본인 몸값에 대한 일종의 옥션격으로다가 이렇게 펀드를 모집하면서 이거 자체로 또 세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 도대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바로 트럼프가 이번에는 종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본인 계정 어느 날 갑자기 삭제당한 거에 완전히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 그까지 SNS 나도 만들면 그만이다 하고 런칭한 게 바로 트루스 소셜이라는 건데요. 운영 체계는 트위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로 이제 단문의 그런 메시지나 아니면 기사 인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짧은 견해를 이제 아티클로 올리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이제 인스타나 스냅 같은 거는 뭐 핀터레스트 이런 거는 사진 위주지만 이거는 메시지 위주라는 점에서 이제 트위터 현 플랫폼명으로는 X랑 상당히 이제 비슷한 컨셉이라고 한 건데 하여간 이 트루스 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가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라는 스펙하고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처럼 종목 번호, 뭐 삼성전자가 5930이고 이런 거 말고 미국은 알파벳 약자로 된 티커로 거래를 하는데 이 트럼프 미디어의 특허는 원래 트럼프 본명이 도널드 존 트럼프니까 이걸 줄여서 DJT 이렇게 설정을 바꿨는데 그렇게 바꾸고 나서 첫 티커 거래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트럼프 밈 주식 겸 사람들이 요걸 자꾸 이제 DJT 치면서 이제 어떤 트럼프 선거 운동격으로도 이제 같이 쓰이도록 트럼프 본인이 이제 직접 지정을 한 셈이죠. 근데 이게 간밤 나스닥 거래소에서 개장하자마자 순식간에 50% 상승 출발해가지고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다가 결국 16% 플러스로 첫날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 시총이 이제 지금 현재 기준 1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5천억 되는데 트럼프 개인이 여기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이미 이번 상장으로 1조 넘게 뭐 땡긴 거죠.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러운 게 오늘 새벽 그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게 지금 주가 오늘 새벽 마감 기준은 59달러 99센트인데 이 트럼프 주식이 빨리 100달러를 돌파해야 100달러 위로는 무조건 올려놔야 우리가 안심이 된다. 그래야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바이든 지지자들이 이 트럼프 주식을 공매도 때리면서 깎아내리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가 띄워야 된다. 이게 무슨 선거운동 캠프에서 하는 운동인지 주식 작전 운동인지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캠페인이 벌어져가지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만 6%가 추가로 또 상승했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주마다 재판 걸려 있는 거 변호사비 대야지, 그리고 선거 자금도 막대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종이 장사에 나서면서 이렇게 본인 지지자들이 주식 매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자금도 갖다 주고, 또 트럼프는 사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중간에 얼마든지 유상증자든 뭐 워런트 발행이든 하여간 추가로 돈을 더 땡기면서 종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트럼프가 보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이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그 발행된 주식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럼 과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올라가면 그 트루스 소셜의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게 맞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거 있죠. 바로 이해 충돌 방지. 그럼 만약에 올해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 주식은 폭락하는 거냐? 그럼 그게 또 맞는 거냐? 그렇다면 그때는 또 약간 횡령 배임에 대한 혐의가 또 그림자가 될 수가 있는 게,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지면은 이 트루스 소셜의 주가도 하락을 한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가 이 트루스 소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조달된 돈으로 본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썼다. 이렇게 되면 또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아까 CNN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플로리다 워링턴 경영대학원 그 제이 리터 교수가 본인이 40년 동안 봐왔던 상장 케이스 중에서 이번 이 트럼프 트루스 소셜, 이거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특이 케이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렇게 정말 주가와 펀더멘털이 디볼스드 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set apart 아니면 뭐 separated, 그것도 아니면 뭐 differentiate, 이렇게 차별화된 것도 아닌 divorced, 완전히 이혼한 것처럼 분리된 이런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올해 대선이 그럼 트럼프에게는 집신과 남학신 장사처럼 그냥 무조건 다 남는 장사냐? 만약에 트럼프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 요 주식 가치까지 떡상하면서 완전 권력과 재산 둘 다 땡기는 찬스고, 만약에 지더라도 피해는 주주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지금 논개 같은 이런 상황이냐. 미국에는 사실 별의별 ETF가 다 있는데요. 심지어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 CME 보면은 뭐 날씨가 비가 오냐 맑은 날이냐 여기에 따라서 거래되는 ETF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뭐 비가 오면 사람들이 실내 활동 많아지고 뭐 거기에 또 수혜가 되는 주식도 있고, 뭐 반대로 날씨가 맑으면 사람들이 바깥 활동 많이 하면서 거기 또 수혜가 되는 뭐 정유사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이 중에서 이제 미국 대선하고 강력하게 연결된 ETF가 있는데, 그게 바로 Unusual Whales Subversive Democratic Trading ETF. 이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선호 종목을 추종하는 ETF고, 반대로 공화당 ETF는 Unusual Whales Subversive Republican Trading ETF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 종목을 보면 민주당 ETF의 경우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 다음 애플, 그리고 그 세일즈포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런 순서고, 다음 공화당 ETF 구성 종목은 컴폴 시스템즈, 이거는 이제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 이게 비중 1위고, 그 다음 인텔, 그 다음은 이제 코노코필립스, 이건 정유사죠. 그 다음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랑 같은 비중으로 정유사 쉘 컴퍼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뭐 민주당 ETF 종목하고 공화당 ETF하고 일단 특성을 보면 엔비디아는 둘 다 교집합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IT랑 최근 유행하는 AI 이쪽이 많고, 공화당은 전통 제조업하고 화석연료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 두 ETF의 가격이 곧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트럼프 득표율의 실시간 표시 기능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스코어는 민주당 ETF가 수익률로 완전히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이 민주당 ETF고 파란 선이 공화당 ETF니까 뭐 딱 봐도 차이가 크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또 바이든이 뭐 치매 의심 가는 이상한 뻘짓할 때마다, 혹은 트럼프가 또 이상한 추문에 휘말리고 주 법원에서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해야 된다 이런 판결 날 때마다 여기 ETF에 온갖 롱숏 하이에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파티를 벌이겠죠. 이거 사실상 스포츠 토토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거를 경마처럼 해서 돈 베팅하는 그런 도박이랑 이게 다를 게 뭐죠? 하여튼 근데 여기 민주당 ETF 이거는 티커가 NANC, 하필 또 낸시 민주당 그 하원 의장 겸 주식의 여왕 낸시 펠로시랑 비슷해 티커가. 그리고 반면에 공화당은 KRUZ 크루즈예요. 이거는 또 공화당 테드 크루즈 그 상원 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티파티 그 극보수파 정치인이자 트럼프랑 원래 숙적 관계였다가 완전히 트럼프의 그 입안의 혀격으로 가서 붙은 그 테드 크루즈 의원 이름이 또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HSBC에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요즘 외국계에서 한국전력에 관심 많네요. 여기는 아예 제목에다가 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실적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즉 매수에다가 목표가를 기존 24,000원에서 이번에 3만원으로 올려치기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한전이 2분기 전기요금 동결 후 3분기에는 기필코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간단한 해법. 요거는 뭐 자사주 매입, 배당 증액 요건데 이게 가시화 될 거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 목요일 3월 28일. 자, 이제 3월장도 딱 두 거래일만 남겨두게 되는데 내일 우리 비상경제장관회의랑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데 K밸류업 관련주들 여기서 또 한 번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그리고 내일 또 제일 중요한 일정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수급 상황 점검.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그런 그 그림과 주제죠. 그 다음 CCUS 업계 간담회. 이것도 있는데 CCUS는 증시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산업부가 미래차 등 사업 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요 발표도 있는데 저는 여기 자율주행, GPS 그리고 고속충전 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당연히 증시에도 관련주들 있죠. 그 다음 내일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요거는 뭐 제목이 곧 증시 테마고, 다음 농식품부는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참여 농가 선정 완료. 요거는 증시에서 친환경 비료. 다음 내일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금리 결정 대신에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가 이제 공개됩니다. 증시에서는 이제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 이쪽이 이제 연결될 걸로 보고, 또 내일 목요일부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 다음 증시 일정은 내일 3월 28일이 K증시에서 흔히 말하는 슈퍼주총데이 1일차입니다.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내일 아니면 모레 금요일 29일에 정기주총을 다 잡아놨죠. 어제 말씀드린 금양 그리고 에코프로 다 포함해가지고 금요일에 정기 주총인데, 지금 금양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에 막 가슴 졸이고 계신 분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 속담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첫 전기차를 중국 시장에 먼저 출시를 하는데 일단 모습은 공개가 됐어요. 약간 슈퍼카급의 그런 좀 화려한 그 외관인데 과연 가격은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 당연히 샤오미 정신에 입각해서 예상보다 엄청 싸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그 보조금 계획 발표가 있어가지고 현재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내일 발표가 막상 나오면 조금 여기서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4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2월 잠정 주택 매매 건수, 그리고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연준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해공갈격으로다가 경제지표 무조건 망해야 된다고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는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 있는 월그린 4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